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관광 개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소서도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을 텐데, 여기도 좀 사실 넉넉하죠? 자소서 작성하시는 데까지가 3월 6일 날 마감이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하셔서 자소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승무원 신입사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거든요. KTX 쪽이랑 SR 쪽이 해서 이렇게 서울, 부산, 익산, 수서 여기에 가장 제일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승무원 아니시면 관광상품 기획운영 쪽으로 해가지고 4명 여기 아마 제일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되게 그럴듯하죠. 관광상품 기획 뭐 운영 엄청 좀 그럴싸해요. 그랬는데 코레일 관광 개발도 서류는 사실 요 배수가 있어서 엄청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기 한번 보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승무원 지금 자소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그냥 대충 작성하시면 사실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26명, 그리고 뭐 하반기 때는 요만큼 뽑았는데, 이건 제가 꼭 봐야 될 건 요 불합격률이거든요. 불합격률. 실제 접수를 2347명이 했으면 2222명이 불합격한 거예요. 그럼 95%가량이 불합격을 한 거라고 하면,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럼 95명, 그러니까 5명만 합격을 하고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이걸 잘 보셔야 해요. 각각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1차 서류 불합격률을 보시면 얼마나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아실 거예요. 좀 알라고 숫자로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무슨 몇 배수다, 몇 배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다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실 텐데, 이 면접 때도 이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아무리 서류 통과를 한 분들도 면접에서 이 정도의 퍼센트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류 접수 대비해서 최종 합격하는 인원을 보면은 실제 한 90대 1, 그리고 뭐 아마 요게 더 이번이랑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된다라는 걸 보시고, 올해 일정은 한 요렇게 지금 서류 접수, 자소서 작성을 하시느라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과연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 자소서예요. 서류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경험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소서가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합격하게 되면 면접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반의 질문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정말 엄청 충실하게 잘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사항 이런 것도 당연히 맞춰서 잘 적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경력사항이랑 경험사항에 따로 이 부분을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난 이렇게 했다. 정말 경험사항조차도 이렇게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꼭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항상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정말 어디서 근무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서류를 미리 꼭 받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소서 항목이에요. 이게 3배수기 때문에 작년 불합격 아까 말씀드렸죠. 95%다.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진다라는 부분이니까 요 5가지 항목을 600자 내에서 꼭 요거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미리. 자소서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절대 학교명이랑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메일 주소 작성을 하라고 할 때도 지역명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껏 잘 썼는데 합격 안 되고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잘 볼까요? 의사소통에 대한 걸 물었어요. 요거는 뭐 공기업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소통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를 텐데, 당연히 뭐 사전적 정의는 똑같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묻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당신의 능력을 한번 미리 과거 경험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승무원 특성상 고객 응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 내용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꼭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목표물 있죠. 요 성과물에 대한, 뭔가 느꼈던 점이라든지, 뭔가 배웠던 점이라든지, 수치상에 뭔가 강화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의사소통을 택해서 정말 이런 성과까지 냈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이 꼭 사전적으로 했을 때, 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키워드마다 그 나만의 제 정의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이 있으셔야만 차별화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건 5년간이라고 정해놨죠. 제일 힘들었던 경험, 겪어서 엄청 힘든 경험, 극복했던 사례, 성과 이런 것도 또 다시 성과에 대한 거를 묻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도 적어놨듯이, 부족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약 한 최대 5년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과 아니면 지금과 비교를 한번 해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정말 나아졌는지, 내가 정말 노력한 부분을 인해 가지고 보완을 하셔가지고 내 역량이 얼마나 지금까지 쌓아졌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록 떨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이런 역량들을 강화를 시켜서 지금에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니까 꼭 강조하셔야 될 거는 꾸준함이에요.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 꼭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승무원 직무기술서에 보면 요 필요 기술이 있거든요. 여기 보셨을 때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정말 내가 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거를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없다라면은 단점으로 보신 분들은 이런 태도면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이라도 정말 잘 지키셔가지고 요 기준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를 또 살펴볼게요. 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갈등 상황 해결 방안이죠. 여기 보면은 다들 그 스타 기법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상황, 행동, 결과 이런 부분으로 이게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는데 요 상황 부분은 갈등 상황에선 배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걸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했던 그 미션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순서대로 상황, 행동, 결과 이렇게 정리를 꼭 해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느낀 점이에요. 텔링 포인트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에 대한 거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입사 후에 그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런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간접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사 후에 이런 내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경험들이 어떤 부분이 나의 강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를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하실 때는 두 갈씩으로 항상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성공적인 그런 갈등 해결 방안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항상 생각에 대한 주장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이 이거라고 재강조를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거를 보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거예요. 학업이든 업무든 특정 어떤 과업 수행 과정이든 좋은데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꼭 말씀드릴 거는 꼭 성과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있으면 좋아요. 결과물이 누가 봐도 수치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면 좋은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 경험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우리 아직 신입사원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배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얻은 거거든요. 나만의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점이 나아졌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실패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분명히 성공이다라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돼요. 특히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설령 최종 합격은 실패를 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합격자가 사실 더 많은 게 당연하니까. 근데 그런 기간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떳떳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인생 속에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정말 없으시면 이렇게도 쓰셔도 된다는 점. 근데 기본적으로 학업이랑 업무랑 이런 것들은 유사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무리하게 설정을 하지 않고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셨다는 부분을 잘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정말 요거는 연봉이랑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그 지원한 이유, 당연히 돈 벌려고겠죠.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연봉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입사 후에 하고자 싶은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일단 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입사 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자신 있는 일이실 거예요. 이걸 얘기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이미 과거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있으셔야 되고 실제 지금 내가 가진 거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실 수 있다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관광 개발 쪽에서 아쉬운 점이 사실 코레일을 하게 되면 만약 기차 이런 걸 떠올릴 거고 관광산업 하면은 거의 대부분 강원도 한번 다녀오는 그 정동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과거에 몇 년 전이죠. 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락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좀 낮다는 평이 많아서 되게 안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차 안에서 뭔가 추억을 쌓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기획도 하고 뭔가 상품에 대한 것도 정말 최신화 시켜서 정말 그럴싸한 것들도 만들고 젊은 사람한테 좀 다가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레일바이크 이런 정도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신선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한번 요 코레일 관광 개발 유튜브를 보셔도 되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실제 700명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뭐 인원수는 일단 적어도 되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여기에서 좀 봐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이 대부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자 하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여요. 홍보 영상 같은 거도 보면 거의 4년 전, 5년 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부분이 5년 전 영상이에요. 약. 더 이상 업데이트 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까지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여기에 맞는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연봉이거든요. 이게 연봉 수준인데 경력자도 3,600 정도예요. 근데 신입자는 기획 운영하면 되게 멋있는데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이 2,400밖에 안 돼요. 뭐 이거 진짜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KTX 지금 현재 초봉 기준에는 2,700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번에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좀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연봉 수준이 낮다 보니까 잘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 과연 지원을 할까? 매번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봉이 되게 낮다는 부분 때문에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알리오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예요. 실제 이렇게 봐도 되게 낮죠. 실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2,700 수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4대 보험 표도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지금 최저시급 기준으로 8,590원 받으면 2,150만 원 정도가 지금 최저 연봉이에요.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죠. 2,700이라고 해봤자 다 4대 보험이랑 이런 공제 다 되고 나면은 한 200 정도? 더 좀 뭐 공제되는 게 좀 더 있다 하면은 아마 200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승무원이라고 해도 뭔가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할 수 있어요. 코레일 승무원. 그런데 실상은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져야 뭔가 개발도 되고 사실 관광 개발인데 그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재가 좀 더 모이지 않을까. 연봉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잘 작성을 하시고 이번에 마무리를 좀 잘 하셔서 면접까지 가셨을 때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은 당연히 자기소개 이런 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요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코레일 관광 개발 내용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또 설명드리는 영상 올려드릴게요.